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계속해서 17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7장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파동 중에서도 종파, 특히 이제 음속, 소리, 음파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 중에서 17-1절이 음속이라고 이제 소리의 속도의 줄임말이죠. 이렇게 이제 단원이 되는데, 자, 음속이라고, 음파라고 하는 건 공기에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지금 저의 목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이어폰으로 들을 수도 있고 스피커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어폰도 물론 작은 스피커죠. 그 큰 스피커나 눈에 보이는 스피커의 원리를 보면 그 스피커 안에는 이제 그 망이 이렇게 있죠. 스피커 겉면에 있는 망을 뜯어내면 그 내부에는 울림판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대개는 이제 동그란 원형의 울림판이 되는데 헝겊이나 비닐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울림판이 울리면서 울린다는 얘기는 이 스피커와 내 몸 사이에, 귀 사이에 공간에 그 공기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쫙 밀어졌다가 다시 당기고, 밀어졌다 당기고 하면 주기적인 진동이 공기의 압력의 주기적인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압력의 증감이 우리 귀나 또는 귀 속에 있는 기관들을 다시 자극을 하게 되겠죠. 압력으로 물론 자극을 해서 그 자극을 우리가 이제 감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가 소리를 내고 소리가 전달되고 소리를 듣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음파가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는지, 여기 S라고 되어 있는 건 음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음원. 그런데 음원은 어떤 크기가 있는 그런 음원은 일반적인 음원이지만 어떤 가상적으로 또는 이상적으로 점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음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점으로 된 아주 작은 스피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음파가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웨이브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건 한글로는 이제 파면이라고 합니다. 파면. 그래서 파가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면에 퍼져나가는 형태의 그런 면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파면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이게 구면이 되겠죠. 파면이. 구가 되겠죠. 구가. 이렇게 동그란 구가. 자, 그리고 파가 퍼져나가는 그 방향을 파의 선, 파선이라고 합니다. 파선. 영어로는 이제 웨이브 레이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형 형태로 퍼져나가는 파를 구면파라고 합니다. 특히 지금 보이는 이런 파동이 구면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아주 큰 스피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큰 사각형 울림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울림판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파의 형태는 마치 이렇게 평면처럼 퍼져나가는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를 우리는 평면파라고 해요. 그래서 파면이 어떤 모양인가? 구면이라면 구면파, 평면이라면 평면파, 이런 형태로 얘기하게 되는데, 구면파도 모양은 구면이지만 이게 멀리 퍼져나간다면, 이렇게 퍼져나간다면 거의 평면파에 근접하게 되겠죠. 또는 가까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좁은 면적을 생각한다면 평면파에 근사적으로 평면파인 그런 파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구면파는 약간 좀 수학적으로 평면파보다는 약간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형 형태로 되니까 단순하게 1차원만 생각하는 평면파보다는 구좌표계를 써서 표현하는 게 더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태가 다소 이제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공부하는 것들은 대개 평면파에 대한 항들을 이제 공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용어들을 한번 공부해 봤고, 다음으로는 음속이라고, 역시 이제 음파의 속도죠. 음파 또는 소리의 속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앞단원에서 가로파동 또는 횡파의 또는 줄파동의 전달 속도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또는 그렇게 유추를 해도 돼요. 뭐냐면 줄파동에서 파동의 속도는 선밀도분의 줄에 가해지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선밀도분의 장력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선밀도분의 장력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1차원 파동이잖아요. 줄이라고 하는 이 매질이 1차원적으로 진행 방향에서 수직으로 진동하는 경우에 그 진동의 진행 방향으로의 속력은 이 줄이 그 방향으로 얼마나 큰 힘이 가해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줄의
밀도에 따라서 또 속도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물리적인 이 값을 그대로 입체에도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입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공기에서의 음파는 어때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파죠. 그래서 1차원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밀도도 1차원의 선밀도가 아니라 3차원의 실제 밀도를 쓰게 되는 거고, 선에서 작용하는 길이 방향의 힘인 장력이 아니라 부피당 작용하는 힘인 부피 탄성률을 적용해서 그럼 같은 차원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 유체에서 소리의 속도 또는 매질에서 소리의 속도가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책에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오히려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기 더 어렵게 만들죠. 그렇죠? 수사치는 조금은 이제 수학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556페이지 가면 뭐 수학적인 과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결국 F는 ma죠. F는 ma.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공기 요소에 뉴턴의 제2법칙, 힘을 적용하는데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 곱하기 면적은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가속도는 변위의 이차 미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나온 결과가 또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1차원 했을 때 이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F는 ma를 가지고 나오는 결과였죠. 대신에 이거는 1차원이었고 이거는 이제 3차원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매질에서의 음파의 속도, 음속은 밀도와 그 매질의 부피 탄성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은 한번 여러분들이 556페이지를 쭉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이렇게 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됐네 하고 이 공식을 이제 외우면 되겠죠. 만약에 봐도 모르겠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 공식만 외워도 아마 시험 준비에는 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이걸 대개는 이걸 이제 활용하는 문제거나 이것도 이제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